중년 부부의 재회 사랑은 다시 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창밖을 한번 보세요.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면 하루가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밤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 중년의 삶도 그렇습니다. 끝처럼 보이는 순간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되기도 하죠. 요즘 50대, 60대 부부들의 이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년, 30년을 함께한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남이 되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통계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포근한 자리에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셨나요?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볼게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들의 여행 말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 정원의 꽃. 김 선생님 부부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올해 61세인 김 선생님은 평생 교사로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그리고 저녁엔 늦게 돌아오는 생활입니다. 주말에도 학교 행사, 학생 상담. 헌신적인 선생님이셨죠. 그런데 집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내 혜진 씨는 35년을 참았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바빠서 그래.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아이들이 결혼해서 나가고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집이 너무 컸어요.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혜진 씨가 동창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옛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혜진 씨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진심으로요. 네 꿈은 뭐였어? 너는 뭘 좋아해? 이런 질문 남편한테 들어본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달 후 혜진 씨는 남편 앞에 이혼 서류를 놓았습니다. 여보. 김 선생님은 안경을 벗었어요. 아내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35년 동안 당신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이제 나도 햇빛 좀 보고 싶어요. 그날 밤 김 선생님은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는 걸 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뭘 놓쳤지? 다음 날 그는 상담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실에서 혜진 씨가 울었어요. 쏟아지는 눈물. 35년 동안 삼켰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대학 때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안 돼서 포기했죠. 결혼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꿈꾸는지. 나는 당신 옆에 있었지만 혼자였어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학생들 꿈은 물어봤는데 정작 아내 꿈은 몰랐던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날부터 김 선생님이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에게 쪽지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이 산책할까요? 어제 당신이 만든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당신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요. 처음엔 혜진 씨가 쪽지를 구겨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지만 쪽지는 계속 왔어요. 매일 빠짐없이. 어느 날 김 선생님이 집에 큰 상자를 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 안에는 물감, 붓, 캔버스가 가득했습니다. 늦었지만 당신 꿈 이제라도 시작해요. 내가 응원할게요. 혜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상담을 계속 받았습니다. 돈 이야기도 솔직하게 나눴어요. 퇴직금을 어떻게 쓸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처음으로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일 30분씩 대화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스마트폰도 끄고, TV도 끄고, 오직 둘이서만 이야기하는 시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진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은 아내가 그림 그리는 동안 옆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여보, 이 색 어때요? 라고 물으면 예쁜데요 라고 대답하고요. 1년 후 혜진 씨가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요. 그림 제목은 정원의 꽃이었어요. 시들었던 꽃이
다시 피어나는 모습을 그린 거였죠. 전시회 날 김 선생님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어요. 제 아내는 정말 훌륭한 예술가입니다. 35년 동안 제가 그걸 몰랐어요. 이제부터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혜진 씨가 남편을 안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 이 부부는 매주 토요일 아침 함께 그림을 그려요. 서툴지만 남편도 붓을 잡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정원에 가득해요. 두 번째 이야기 병실의 악수.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부장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박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임원까지 올라갔죠. 집에는 돈이 많았어요. 큰 아파트, 좋은 차. 하지만 박 부장님 마음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정년퇴직 후였어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전화도 안 오고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만난 게 젊은 여자였습니다. 회사 후배 소개로 알게 된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박 부장님이었어요. 존중받는 느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아내 미숙 씨는 눈치챘습니다. 남편 휴대폰 문자, 늦어지는 귀가 시간. 어느 날 직접 물었어요. 당신, 바람 피우는 거죠? 박 부장님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40년. 40년을 당신 뒷바라지했는데 이사 12번 따라다니고 접대 준비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이게 대가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다음 날 미숙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이었죠. 그런데 일주일 후 박 부장님이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췌장암 3기. 의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됩니다. 미숙 씨는 병실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려 했던 사람, 40년을 함께한 사람, 미운 사람, 그리운 사람. 내가 뭘 하는 거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박 부장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혼 서류. 가져왔어요?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나 퇴직하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짐이 된 것 같고 당신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았어요. 바보 같은 소리.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숙 씨도 울었어요. 나도 미안해요. 당신이 힘들 때 나는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손을 꼭 잡고 우는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미숙 씨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에 죽을 끓여와서 남편 입에 떠먹였어요. 항암 치료받는 남편 옆에서 손을 잡아줬고요. 박 부장님도 변했습니다. 병상에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 꿈이 뭐였어요? 꿈이요? 응. 40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것 같아서. 미숙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꽃집. 작은 꽃집 하나 하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 그래요? 나 좋아지면 우리 꽃집 하나 차려요. 치료나 받아요, 바보. 항암 치료는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밥도 못 먹고.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숙 씨가 매일 병실에서 읽어주는 책, 함께 보는 창밖 풍경, 손을 잡고 나누는 대화. 여보, 나 살면 뭐 하고 싶어요? 당신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좋네요. 우리 꼭 그렇게 해요. 기적처럼 박 부장님의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도 놀랐습니다. 환자분 의지가 대단하세요. 박 부장님이 웃었어요. 의지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아내와의 약속. 1년 반 후 박 부장님은 퇴원했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안정을 찾은 거죠. 두 사람은 약속대로 제주도로 갔어요. 한 달 동안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여보, 우리 꽃집은요? 이제 차리자고요. 지금 이 부부는 서울 한복판에 작은 꽃집을 운영합니다. 가게 이름은 두 번째 봄. 암 투병 환자들에게 꽃을 무료로 배달해주는 봉사도 하고 있어요. 어제 봄 박 부장님은 말했습니다. 암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암이 없었으면 아내의 손을 이렇게 꼭 잡을 줄 몰랐을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빈 의자. 마지막 이야기는 가장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최 씨 부부의 이야기예요. 최 씨 부부는 3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큰 사건은 없었어요. 싸우지도 않고 외도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하고 저녁에 밥 먹어 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대화가 없는 집, 웃음이 없는 식탁. 아내 영애 씨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외롭구나. 남편과 같은 집에 살면서 외로운 거예요. 어느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옆자리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저도 혼자예요. 같이 커피 마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외도라기보다는 대화였어요.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았던 거죠. 남편 최 씨는 6개월 뒤에 알았습니다. 아내 가방에서 우연히 본 문자 메시지. 그날 밤 최 씨는 식탁에 앉아 기다렸어요.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앉아요. 영애 씨가 앉았어요. 긴장한 얼굴. 나 알고 있어요. 미안해요. 물어봐도 돼요? 왜요? 영애 씨는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 나한테 관심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32년 동안 당신은 나한테 뭘 물어봤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뭐가 힘든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요? 최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신 옆에 사람이 아니라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겹네요. 영애 씨가 일어섰어요. 나 나갈게요. 이혼해요. 하지만 다음 날 영애 씨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식탁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가 있었죠. 여기 당신 자리예요. 이제부터 매일 아침 여기서 같이 밥 먹어요. 대화하면서요. 최 씨 올림. 영애 씨는 그 쪽지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만 흘렀죠. 하지만 최 씨가 먼저 물었어요. 어제 뭐 했어요? 책 읽었어요. 무슨 책? 소설이요. 재밌어요? 응. 짧은 대화였지만 32년 만에 나누는 진짜 대화였어요. 일주일 후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당신, 커피는 설탕 몇 스푼 넣어요? 한 스푼 반. 나 몰랐네. 32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한 달 후 웃음이 나왔어요. 오늘 마트에서 할머니가 나한테 아직도 예쁘시네요 했어. 맞아요. 당신 예뻐요. 거짓말. 진짜예요. 영애 씨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3개월 후 최 씨가 상담센터를 제안했어요. 우리 상담 받아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대화하는지. 상담실에서 두 사람은 많은 걸 배웠습니다. 경청하는 법, 공감하는 법, 솔직하게 말하는 법. 영애 씨도 솔직해졌어요. 그 사람. 끊었어요. 나한테 필요한 건 낯선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당신의 관심이었어요. 고마워요. 뭐가요? 돌아와줘서요. 6개월 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여행이었어요. 바닷가 펜션에서 밤을 보냈는데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영희 씨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미 시작했어요. 최 씨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30년 더 살면 그땐 제대로 사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지금 최 씨 부부는 매주 산책을 합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대화해요. 오늘 뭐 먹을지, 주말에 뭐 할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집 식탁에는
여전히 두 개의 의자가 마주 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 자리에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여러분,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정원의 꽃처럼 다시 피어난 사랑, 병실의 악수로 되찾은 약속, 빈 의자에서 시작된 대화.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쉬운 선택이 아니라 어려운 선택을 한 거죠. 중년의 위기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의무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선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요즘 뭐가 행복해요? 당신 꿈이 뭐예요? 내가 뭘 도와줄까요?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스마트폰 보지 말고 눈을 보면서요. 대화가 어색하면 손을 잡으세요. 말이 안 나오면 그냥 안아주세요.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관심이 쌓이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사랑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늦은 건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창밖을 보세요. 해가 지고 있죠?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 떠올라요. 여러분의 사랑도 그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